자, 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6단원 에너지 전환과 보전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와 과학 노트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중요한 내용들은 과학 노트에 꼭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추후에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노트 검사를 할 거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오늘은 교과서 215페이지 떨어지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단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5페이지 하도록 하세요. 이 단원의 학습 목표입니다. 떨어지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라고 하는 이 단원의 학습 목표는 역학적 에너지의 뜻과 그 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 뜻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함께 시작하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은수의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자, 수영장에 간 은수는 준비 운동을 한 후에 다이빙대에서 다이빙을 하였다. 다이빙을 하는 동안 은수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 자신의 생각을 써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써보실래요? 다이빙을 하는 동안 은수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변하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변할까요? 자, 같이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수는 점점 이 은수가 다이빙대에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빠르게 변하겠지요. 속력이 빨라지고 높이는 점차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해서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의 제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속력이 빨라지니까 점점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은수는 떨어지니까 높이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높이가 낮아지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한다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낙하를 하는 물체는 높이가 변하고 속력이 변하죠. 그러니까 속력과 높이가 변하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도 각각 변하게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학습 목표였었죠.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이냐?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이냐? 당연히 꼭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의 합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는 걸 꼭 반드시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앞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전환됩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는 거. 무슨 의미냐? 물체가 점점점 낙하하겠지요. 물체가 떨어짐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겠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왜 감소하죠? 그렇죠. 낙하하니까 뭐가 낮아지는 거예요? 점점점 감소해요. 높이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9.8mh에서 h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왜 증가하지요? 떨어지는 물체는 뭐가 빨라진다? 그렇죠.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이 증가하죠. 빨라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 그림을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굉장히 쉬울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는 게. 자, 파란색의 요 구간을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요 어떤 셈입니까? 주황색의 요 부분 길이를 어떤 운동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처음에 맨 위에 있는 물체 야구공은 뭐만 있을까요? 높이만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값이 최대예요, 최대. 근데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물체가 떨어지는 순간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의 양은 점점점 감소하지요. 그러니까 요 크기 있죠? 요 각각의 요 크기를 그때의 위치 에너지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생각해 봅시다. 맨 위에 여기 맨 위에 가만히 잡고 있는 공은 높이는 최대지만 정지돼 있죠? 정지돼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아주 0일 거예요. 그런데 물체가 점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점점점점 속력이 빨라지지요? 속력이 빨라진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빨라지니까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니까 점점점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이만큼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요.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점 파란색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그림처럼 감소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이 오른쪽의 그림의 분홍색 그림처럼 점점점 증가한다는 걸 꼭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앞서서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6-1에 A, B 중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무엇이고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위치 에너지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건 뭐밖에 없냐면 뭘 가장 중요하게 떠올려야 되냐면 높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높이. 그러면 높이가 높을수록 당연히 위치 에너지가 더 크겠죠. 9.8 mH니까요. 그러면 이 똑같은 물방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질 때, 자, A와 B 중에 누가 더 높이가 높을까요? 요 물이 떨어지는 요 물이 고여 있는 요 면이 기준면이라고 가정하면 A와 B 중에서 높이가 더 높은 것은 당연히 A가 더 높이가 높겠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더 큰 것은 A가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운동 에너지가. 물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력이 빨라지지요.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연관이 있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과 연관이 있는 어떤 그런 값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서 누가 더 속력이 빠를까요? 속력은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빠릅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떨어질수록 속력이 더 빨라지지요? 그러니까 B가 더 속력이 더 빠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은 무엇일까요? 2분의 1 mv 제곱에서 V가 더 큰 B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더 큰 것은 A,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것은 B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 왜 A가 더 위치 에너지가 더 크고, 왜 B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냐,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여 뭐 설명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방울이 낙하하는 동안, 어떤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자유 낙하를 하는 동안에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거 대문자 E는 에너지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운동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점점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감소하는 위치 에너지만큼 뭐가 증가한다는 거냐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죠. 그만큼 뭐가 생긴다?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요 세 가지 에너지, 첫 번째 운동 에너지, 두 번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세 번째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인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알아보기. 알아보기 실험 영상을 같이 한번 목표. 좀 살펴보도록 자유낙하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스탠드, 집게, 100cm 투명 플라스틱관, 속력 측정기 2개, 쇠구슬, 100cm 자, 전자계산기, 전자저울, 종이컵을 준비합니다. 모둠을 구성한 후 투명 플라스틱관과 자를 스탠드의 연직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이때 투명 플라스틱관 위쪽 끝을 자의 눈금 100cm에 맞춥니다. 투명 플라스틱관의 0cm, 50cm인 지점에 각각 속력 측정기를 설치하고 아래에 종이컵을 둡니다. 투명 플라스틱관을 통해 쇠구슬을 떨어뜨린 후 각 속력 측정기에 나타난 값을 측정합니다. 이 과정을 5회 반복하여 그 평균 값을 구합니다. 자, 해당 자료를 측정한 값들은 여러분들 좀 교과서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세요.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떨어뜨린 쇠구슬의 질량을 측정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이 영상 내용을, 실험 영상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경우는, 자, 높이가 감소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겠지요? 그 줄어든 양이 뭐랑 같다는 거냐?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는 운동 에너지의 양과 같다는 겁니다. 높이가 감소하니까 위치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 거고요. 자유낙하하면서 속력이 증가함에 따라 운동 에너지의 양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줄어드는 위치 에너지의 양과 늘어나는 운동 에너지의 양이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점점 이렇게 전환된다, 변해간다. 그 양이 변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1번 사가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20줄이랍니다.
위치 에너지가 20줄이래요. 운동 에너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위라고 쓰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20줄이고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정지 상태,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는 0줄이겠죠. 근데 2번 사가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한번 재봤더니 요 2번 사가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였냐? 위치 에너지를 재봤더니 16줄이래요. 그랬을 때 2번 사가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원래 위치 에너지가 얼마라고 그랬죠? 20줄인데 위치 에너지가 16줄이래요. 당연히 떨어지니까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요? 얼마 감소했나요? 4줄만큼 감소했지요? 위치 에너지가. 그러면 반대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는 1번 위치의 운동 에너지는 1번 사가의 운동 에너지 0줄이었는데 자, 위치 에너지가 4줄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얼마만큼 늘어날까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4줄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사가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정답은 4줄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감소한 중력 에너지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양과 증가한 운동 에너지 양은 서로 같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4줄 감소했지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하겠지요. 그러니까 얼마? 2번 사가의 운동 에너지는 4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서 조금 더 나온 어떤 법칙이 뭐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이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중력만을 받아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왜 일정하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의 합이라고 그랬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이 어떻게 일정하게 되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가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를 들어서 4줄 감소했어요.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줄 감소했어.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플러스 4줄만큼 늘어나겠지요? 그럼 잘 보세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어떻게 될까요? 상쇄되겠지요? 감소하는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합인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 중력만을 받은 자유낙하 운동에서요.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없다라고 가정한다. 공기에 저항이 없다라고 가정한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겠죠. 공기에 저항이 없을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아들어 가세요.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과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조금 더 공식화를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사과가 매달려 있는 정지 상태예요. 이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매달려 있으니까 이때는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의 값은 무엇만 있다? 위치 에너지는 9.8mh인데 지금 h가 얼마입니까? 요게 h죠, h? 그런데 매달려 있고 정지 상태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달려 있을 때, 정지해 있을 때의 사과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가장 높은 위치에 역학적 이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9.8 mh가 될 겁니다. 첨자 잘 보셔야 돼요. 밑에 아래 첨자들 이따가
여기 지금 보면 V1도 있고요. V도 있고 H1도 있습니다. 아래 참자 잘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사과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떨어지기 시작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구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과 무엇의 합이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요 사과의 역학적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구해봅시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먼저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죠. 9.8 곱하기 질량 m 곱하기 이번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h1이죠. 어디니까? 여기잖아요. 여기. h1이 될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 움직이고 있지요.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 v 제곱이었습니다.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오른쪽 그림이 나와 있지요. 지금 이 사과의 속력은 얼마냐? V1입니다. 그러니까 V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니까 자, 이 물체에 지금 요 떨어지고 있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9.8 mh1 더하기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사과가 이제 막 땅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제 거의 막 땅에 단 상태야. 땅에 떨어져가지고 멈춘 상태가 아니고요. 가장 빠르게 떨어지다가 이제 땅에 막 닿기 직전입니다. 닿기 직전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뭐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러면 지금 땅에 닿기 막 직전이에요. 그냥 땅에 막 닿은 상태야. 근데 멈춘 건 아니고 이제 엄청 빨리 떨어지면서 막 닿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땅에 막 닿는 순간이니까 높이가 당연히 없겠죠. H가 없을 거야. H가 없을 거예요. 높이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0이겠죠. 왜냐면 9.8 mH가 위치의 에너지의 값인데 H가 당연히 H가 얼마예요? 높이가 0이겠죠. 땅에 막 닿기 직전이니까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이죠. 땅에 막 닿기 직전에 속력을 우리가 V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V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이 V에다가는요, 그때그때에 알맞은 속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땅에 막 닿기 직전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을까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같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위치 에너지는 없는 상태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오른쪽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매달려 있을 때, 여기 매달려 있을 때, 중간에 떨어질 때, 땅에 막 닿기 직전, 요 세 개의 어떤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나 공식들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돼서 앞에서 우리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죠.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6-2의 그래프에서 기억과 크기가 같은 값에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설명해보자라고 하네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여기. 자, 이 값과 같은 값을 다 고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보니까는 요 떨어지고 있는 오른쪽 그림 잘 보시면 요 떨어지고 있는 사과의 뭐랑 같은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이죠. 떨어지고 있는 요 사과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값.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는 뭘까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그러니까 요 떨어지는 중에 사과는 높이도 갖고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두 값을 더한 게 요 기억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요 9.8 mh1 더하기 2분의 1 mv1 제곱은 답에 해당이 될 거고요. 다른 거 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앞서서 지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떨어지는 동안 자, 매달려 있는 상태부터 아래 땅에 막 닿기 직전까지 이 떨어지는 동안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서서 여기 맨 위에 정지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9.8 mh라고 그랬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선생님, 운동 에너지는 어디 갔어요? 자, 매달려 있는 애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있다? 위치 에너지만 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같겠죠? 9.8 m 높이 얼마예요? h지요. 그러니까 9.8 mh가 요 사과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을 때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떨어지고 있는 중에 역학적 에너지와 매달려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고 그랬으니까 자, 또 뭐가 이 기억,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같을까요? 바로 요게 요 9.8 mh가 역학적 에너지와 같겠지요. 기억과 같은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볼 게 뭐가 있어요? 땅에 막 닿기 직전. 여기 땅에 막 닿기 직전. 땅에 막 닿기 직전이니까 높이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이는 0이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제로지요. 그럼 뭐만 존재하는 겁니까? 속력이 가장 빠른 상태인 속력만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겠죠. 요 그럼 땅에 닿기 직전에 운동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분의 1 m 속력 얼마예요? 밑에 나와 있죠. v 있죠. v 제곱이 될 겁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또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물체. 이 땅에 닿기 직전에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역학적 에너지도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위치 에너지 어디 갔어요? 위치 에너지는 0이죠. 제로니까, 쓰나 마나니까. 또 뭐가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요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밑에 9.8 m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은 뭐 굳이 따지면 역학적 에너지의 2배가 되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개는 다 이 떨어지는 물체의 뭐다? 역학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 세 개 값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보면 바로 이렇게 정답이 될 겁니다. 자, 나중에 등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선생님이 좀 표를 좀 이용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높이와 속력과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노트에 정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좀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자, 지금 1번 위치에 매달린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1번 위치에 매달린 상태예요. 그때는 높이가 최대죠? 제일 높을 때니까 굳이 우리가 기호로 따지면 높이는 h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매달려 있으니까 속력은 얼마? 움직이지 않고 매달려 있지요? 매달려서 정지해 있지요? 그러니까 속력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라고 그랬는데 운동 에너지는 0이겠지요? 속력이 제로니까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뭐만 있는 거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있다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값은.
일단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데 이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중입니다. 떨어지는 중이에요. 2번 떨어지는 중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세요. 떨어지는 중이야. 이때는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떨어지던 여기에서 떨어지던 그때의 어떤 속력과 어떤 뭐 이런 높이만 아시면은 똑같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릴 거 없어요. 그럼 떨어지는 중에는 높이는 점점 어떻게 되죠? 높이는 감소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높이는 감소할 거고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는 증가. 그런데 감소하는 만큼 어떻다? 증가한다라고 그랬죠? 감소하는 만큼 증가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떨어지는 중에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높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속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겁니다. 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갖는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3번 땅에 막 닿기 직전이야. 이제 막 닿은 상태예요. 막 닿은 상태야. 그래서 멈춘 건 아니고요. 막 닿아서 이제 가장 빠르게 땅에 딱 닿은 직전입니다. 그때는 높이는 이제 제로겠죠. 땅에 막 닿기 직전이니까. 반대로 속력은 최대가 될 겁니다. 제일 빠르게 떨어지겠죠. 빠른 속력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높이가 제로니까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0이겠죠. 근데 반면에 속력은 이제 최대야. 그러니까 이때 속력을 갖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지만 가장 땅에 닿기 직전에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과 같냐면 최고점 정지에 있는 최고점에서의 뭐와 같냐면 위치 에너지와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최저점에서의 뭐와 같냐면 운동 에너지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가장 높은 오른쪽 사과에서 가장 높은 위치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질량 m 그리고 높이 h. 이게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되면서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저점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2분의 1 m v 제곱이죠. 가장 낮은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 제곱인데 이게 모두 될 수 있다. 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중에는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도 있고 모두 있다. 떨어지는 중에는 운동 에너지도 있다. 라는 거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문제 푸는데 아마 많이 이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정리하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한다? 그쵸?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그 다음 2번 물체가 낙하할 때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에 전환된다? 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위치 에너지는 점점점 감소,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증가.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3번 물체가 낙하할 때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면 물체의 무슨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뭐가 보존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기와의 마찰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일단 역학적 에너지의 뜻을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란
우리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건 모든 마찰이 없을 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공기죠. 우리가 오늘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공기의 저항, 공기의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된다라고 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는 거지요.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 공기와의 마찰로 무언가 잃어버리는 게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중요합니다. 꼭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형성평가 문제를 통해서 한 문제를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간단히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직접. 자, 몇 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죠. 역학적 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항상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항상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 위치 에너지가 0일 때. 위치 에너지가 0일 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가장 낮은 지점, 언제? 땅에 막 닿기 직전.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수 있긴 있죠. 근데 항상 같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 항상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크기가 같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거죠. 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을 때도 있지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1번과는 반대로 언제? 운동 에너지가 언제? 0일 때. 언제일까요? 이때가.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가장 높은 지점에 뭐 매달려 있거나 사람이 공을 잡고 있거나 할 때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같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당연히 틀렸고 3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정답이긴 한데 이 조금 더 정확한 정답이 되려면 앞에 뭘 붙여줘야 될까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어떤 마찰, 공기와의 마찰이든 어떤 다른 물체와의 마찰이든 간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차이다. 이게 틀린 거죠? 차이가 아니라 뭡니까? 합이 역학적 에너지겠죠. 4번도 틀렸고 5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바뀌었지요. 여기가 뭐가 바뀐 건가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바뀌었지요. 위치가. 위치 에너지가 여기로 가야 되고 운동 에너지가 여기로 가야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5번도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던져 올릴 겁니다. 물체를 자유낙하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뭐 자유낙하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을 이해했다라고 하면 던져 올린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요 부분이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가 무엇이고, 이게 어떻게 전환이 되고, 얘가 보존이 되는구나, 라는 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단원만큼 사실 쉬운 단원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잘해서 정리해 보시고, 자,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꼭 등교 이후에 담당 선생님들께, 담당 과학 선생님께 꼭 질문을 해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고생 많이 했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